영혼의 빛. 어둠이 내린 새벽. 새벽 4시 차가운 보건소 복도 한켠에 웅크린 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던 윤희 씨.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곧 만날 아기의 얼굴을 그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는 그녀에게서 시력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윤희 씨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 복도를 서성이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마침내 점점 멀어지는 그의 발소리.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의 품 안에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 윤슬이만 남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 보드라운 숨결, 우유 냄새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아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코, 보드라운 볼, 앵두같이 작은 입술. 윤슬아. 그녀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슬. 물결 위에 반짝이는 빛. 자신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모든 빛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볼 수 없어서. 하지만 약속할게.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내 장애 때문에 내가 움츠러들지 않게, 오히려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희 씨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앞 못 보는 엄마 윤희 씨와 딸 윤슬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등대. 첫걸음만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다. 윤슬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윤희 씨는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새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일상은 남들이 보기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윤희 씨에게는 매 순간이 딸과 함께 세상을 발견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윤슬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던 날 윤희 씨는 방바닥에 매트를 깔고 딸의 작은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슬아, 엄마 여기 있어. 이리 와봐. 아기의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소리. 윤희 씨는 소리만으로 딸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까?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때 작은 손이 그녀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윤슬이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엄마에게 걸어온 것입니다. 윤희 씨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윤슬이.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도 매일 넘어지거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날부터 윤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대신 딸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감으로 그려낸 세상의 색깔. 윤슬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동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며 빨간색이야. 파란색이 예쁘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색깔을 보여줄 수 없는데.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윤슬아, 손 내밀어봐. 윤희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여름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기분 느껴지지? 이게 바로 노란색이야. 해님의 색깔. 따뜻하고 밝고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다음 날은 비가 왔습니다. 윤희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촉촉하고 차가운 느낌, 빗방울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이게 파란색이야.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지? 공원에서는 풀밭에 누워 흙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푸근한 냄새가 초록색이야. 생명이 자라는 색깔. 장미꽃을 만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꽃잎의 느낌, 달콤한 향기. 이게 빨간색이야. 사랑하는 마음의 색깔. 윤슬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세상을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동안 윤슬이는 오감 전체로 세상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더 입체적이고 더 깊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교향곡. 윤슬이가 5살이 되던 해봄 윤희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윤희 씨에게 시장은 가장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와 냄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윤슬아, 잘 들어봐.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야. 생선가게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 칼질 소리, 얼음 위에 생선을 내려놓는 소리, 과일 가게에서 풍기는 달콤한 과일 냄새, 떡볶이 가게의 매콤한 냄새, 엄마와 아이가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삶의 활기. 여기 하나 주세요. 윤희 씨가 목소리만으로 방향을 가늠하며 과일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과일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상인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 윤희 씨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5살 윤슬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굴러간 과일들을 주워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눈은 안 보이지만 나보다 훨씬 잘 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슬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손길에는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이미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유치원 입학식. 윤슬이의 유치원 입학식 날 윤희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첫 사회생활.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윤슬아, 엄마는 입구까지만 데려다 줄게. 교실 안까지는 안 들어갈게. 왜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다 들어가는데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너를 챙겨주지 못할까봐. 윤슬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더 잘 챙겨줘요. 다른 엄마들은 눈으로만 보는데 우리 엄마는 손으로, 귀로, 온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잖아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다른 학부모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늘 초점 없이 감겨있는 눈이 윤슬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윤슬이를 놀릴까봐. 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윤슬이의 맑은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윤슬이에게, 그리고 뒤편의 윤희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슬이는 교실 문턱에 서 있던 작은 몸을 돌려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인파를 헤치고 엄마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계단을 타다다닥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며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가려고 했어요? 나 엄마 손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슬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어깨를 쭉 펴고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우리 엄마예요. 윤슬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눈은 안 보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따뜻하고 제일 멋진 엄마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윤희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세상의 시선이라는 무게가 딸의 당당한 목소리 한마디에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한 학부모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윽고 복도 전체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슬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는 엄마의 온몸을 타고 흘러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였습니다. 윤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세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사실은 딸이 자신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세상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마의 선물, 딸의 눈으로 피어나다. 엄마의 눈이 되어. 윤슬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진달래가 피었어요. 분홍색이 정말 예뻐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봄의 향기가 나요. 엄마, 오늘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다 보여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각 색깔마다 다른 느낌이에요. 윤슬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수리의 관찰력과 표현력이 남다르게 발달한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냥 예쁘다, 멋있다라고 말할 때 윤수리는 색깔의 미묘한 차이, 빛의 각도, 사물의 질감,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세밀하게 포착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뻔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윤수리는 엄마의 하루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빛의 선들이 손끝에서, 귀에서, 피부에서 뻗어나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윤수라, 이 그림은 정말 특별하구나.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져. 그 그림은 전교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수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엄마가 그 그림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카메라와의 운명적 만남. 윤수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진로체험 수업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와서 강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진은 눈으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입니다. 작가의 말이 윤수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진 카메라의 무게,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떨림. 윤수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내가 사진으로 담아서 엄마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요. 윤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수라,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 거야. 넌 이미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날부터 윤수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중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엄마와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윤수리의 카메라는 특별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노동자의 거친 손,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방울을 바라보는 길고양이, 횡단보도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 엄마, 이 사진은 외로움이에요. 저 할아버지의 등이 너무 둥글게 굽어 있어요.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이 사진은 고단함이에요. 저 아저씨의 손에는 상처투성이고 손톱 사이에 때가 가득해요. 하지만 그 손이 누군가의 집을 짓고 누군가의 밥이 될 거예요. 이 사진은 희망이에요. 저 고양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마음, 따뜻한 곳을 찾는 마음. 윤수리가 찍은 사진 속에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법,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법. 대학 입시,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고등학교 3학년 윤수리는 국내 최고의 사진예술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진에는 유난히 소외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서 가장 깊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 희망, 용기, 슬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요. 윤수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의 살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사회가 외면하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존엄을 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수리는 전액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밤 윤수리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희 씨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수라, 고마운 건 엄마야. 내가 엄마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느낄 수 있었어. 첫 개인전 보이지 않는 세상. 대학교 4학년 윤수리는 한 갤러리로부터 개인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졸업작품 시리즈 보이지 않는 세상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리즈는 장애인, 노숙인, 이주 노동자,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존엄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영혼의 빛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윤희 씨의 초상이었습니다. 딸의 카메라는 엄마의 구분 등 거친 손, 초점 없는 눈을 담았지만 동시에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을 포착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빛.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언론, 평론가, 사진 애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늘 그랬듯이 사람들의 뒤편 갤러리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 사진 좀 봐. 저 빛의 표현이 정말. 작가의 시선이 남다르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담아낼 수 있다니. 마지막 작품 영혼의 빛은 정말 압권이야. 저 여성의 눈빛에서. 아니, 눈이 감겨 있는데도 빛이 느껴져.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이 어디쯤 있는지 목소리만으로 가늠하며. 드디어 윤슬이의 인사말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윤슬이는 마이크를 잡고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 사진들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찍었지만 사실 이 사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윤슬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 뒤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엄마를 정확히 찾아낸 것처럼.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슬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 순간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밝게 빛나고, 존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윤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시지만 저는 어머니에게서 세상을 가장 깊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전시회의 모든 사진은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시선으로 찍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제가 사진으로 담았지만 사실 그 사진들은 어머니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갤러리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윤슬이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윤슬이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리 와요. 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엄마가 내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돼요. 엄마 없는 전시회는 의미가 없어요.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슬아, 이건 내 순간이야.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이건 우리의 순간이에요. 윤슬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어릴 적 엄마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것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이끌어 갤러리 중앙으로 자신의 사진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시선들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감동이었고 경이었습니다. 윤슬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골목길 할머니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할머니의 주름 하나하나에서 삶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사진은 공사장 아저씨예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거친 손에서 누군가를 위한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윤슬이는 영혼의 빛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앞에서. 이 사진은 엄마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게 눈을 준 사람. 아니, 눈보다 더 소중한 걸 준 사람. 윤슬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윤희 씨의 흐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부끄럽지 않니?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한 평론가가 나중에 썼습니다. 윤슬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세상 전시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벽에 걸린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갤러리 중앙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모녀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진정한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영원히 빛나는 사랑의 기록. 세계로 뻗어나간 날개. 전시회의 성공은 윤슬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국제 사진제에 초청받았고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촬영을 다녀온 후에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엄마에게 달려가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눈이 정말 맑았어요. 가난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엄마 눈처럼요. 아니, 엄마가 나를 보는 마음처럼. 엄마, 인도에서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평생 천 짜는 일을 하신 분인데 손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든 천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엄마의 손처럼요.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윤희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통해, 딸의 카메라를 통해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선물 마지막 전시회. 윤슬이가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10년간의 작품 활동을 정리한 대규모 회고전을 준비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어머니의 눈으로였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준비 도중 윤희 씨가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무리해온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윤슬이는 전시회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슬아, 전시회 해야지.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 전시회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지. 아니야, 윤슬아. 엄마는 내 전시회를 꼭 보고 싶어.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싶어. 내가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것들을, 엄마가 너에게 물려준 시선이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를. 윤슬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윤희 씨는 휠체어를 타고 갤러리에 왔습니다.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윤슬이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전시장의 모든 작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던 것처럼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네팔의 히말라야예요. 눈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았어요. 엄마가 말한 하얀색의 느낌,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사진은 베트남의 한 어머니예요. 아기를 업고 일하는 모습인데 그 눈빛에서 엄마를 봤어요.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눈빛. 갤러리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작품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새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손. 사진 속에는 윤희 씨의 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한 아이를 키웠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길을 찾아냈고 무엇보다 사랑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이 이번 전시회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엄마의 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 나를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세상으로 내보낸 손. 윤슬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나는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 사진작가가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윤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슬아, 엄마가 너에게 고마워. 엄마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까봐 평생 두려웠어. 하지만 너는 엄마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줬어. 너는 엄마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엄마가 꿈꿨던 것보다 더 멋지게 세상에 보여줬어. 엄마.
그리고 윤슬아, 엄마는 이제 알아. 엄마는 내게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엄마에게 세상을 보여준 거야. 너의 눈을 통해, 너의 사진을 통해, 너의 사랑을 통해 엄마는 비로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었어. 윤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비록 아픔 못 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바로 너라는 빛을 말이야. 마지막 밤, 그리고 영원한 빛.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윤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평화롭게. 장례식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수리의 사진을 본 사람들, 윤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녀들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 빈소에는 윤수리가 찍은 어머니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영혼의 빛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사람이 윤수리에게 물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사람이 윤수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수리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내 눈 속에, 내 손끝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내가 카메라를 들 때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엄마가 함께 있을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시선으로 나는 계속 세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수리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눈에 띄지 않는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진에는 한 줄의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께 영원히 빛나는 기적. 10년 후 윤수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전 세계 미술관에 소장되었고 그녀가 쓴 책 어머니의 눈으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면 그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해 기일 한 젊은 사진작가 지망생이 윤수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의미 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윤수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랑하세요. 카메라를 사랑하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세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 어머니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을 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요. 윤수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은 기술이 아니에요. 사진은 사랑이에요. 내가 찍는 대상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사진에 담기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에서 산 첫 번째 카메라였습니다. 이 카메라로 처음 찍은 사진이 우리 엄마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볼 수 없었지만 제가 설명해드렸을 때 울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진의 진짜 힘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걸요. 젊은 사진작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우리 엄마는 기적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보셨던 분. 그리고 그 시선을 저에게 물려주셨죠. 윤수리는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혼의 빛, 세상을 사랑으로 본 사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묘소를 비추고 윤수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석양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서 함께 그 아름다운 순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엄마, 오늘도 엄마와 함께 세상을 봤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으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윤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보는 모든 것 속에, 자신이 찍는 모든 사진 속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순간 속에 영혼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빛은 죽음도 시간도 그 무엇도 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여준 한 어머니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한 딸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어느 한 못 보는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말. 당신의 두 손 흙냄새 가득했죠. 그 손길이 내 세상을 비췄소. 새벽마다 찬바람 시장길 걸으며 등에 진 삶의 무게 노래 묻혔죠. 굽은 어깨 위로 쏟아진 별빛, 그 속에 당신의 눈물이 있었죠. 말 한마디 없던 그 따뜻한 숨결, 내 사진 속엔 아직 살아있어. 어머니, 나의 첫사랑이여. 손끝에 주름이 내 인생의 길이었죠. 흙바람 속에서도 웃음을 주시던 세상에 단 하나 위대한 사랑이여. 카메라 렌즈에 담은 그 미소 하나, 세월을 넘어 빛이 되어 남았소. 이젠 내가 찍을게요, 당신의 길 위에. 봄꽃처럼 다시 피는 그 이름. 어머니, 지친 두 눈 감고 별이 되셨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그 손길이 살아있어. 어머니,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당신의 희생이 내 노래의 멜로디요. 세상 끝이라도 부르리 이 노래. 엄마의 이름은 나의 빛이여. 오늘도 하늘을 향해 외쳐봅니다. 엄마, 당신이 내 삶의 사진이었소.